Hola, ¿cómo estás? Soy Alex. 네, 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날이 됐네요. 이게 올해 2023년에 저의 마지막 녹음입니다. 녹음이자 방송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나이가 50대 중반인데요. 정확하게 이제 55세 됐는데, 여러분들은 국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제 결혼 한번 유튜브 검색해 보면 어, 국제 결혼에 대한 어떤 전쟁이 많더라고요. 국제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이제 국제 결혼을 소개시켜 주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국제 결혼을 한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유튜브도 채널도 만들고요.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만들만 하더라고요. 부인이 부인이 이뻐 가지고. 예. 그래서 보니까 그 제 생각에는 이 국제 결혼이 글쎄요. 제가 인제 50대 중반인데 결혼을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비용을 보니까 대체로 한 천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사이 뭐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내면서 '국제 결혼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여행을 다니시는 게 여행을 다녀서 그때만 가서 한 2-3 개월 있으면서 첫 번째 인제 정착의 목적이 아니고 가서 인제 2-3 개월 살기 해서 저의 전략이에요. 저의 전략. 가서 여자친구를 사귀세요. 여자친구를 만드세요. 어찌 됐든 이쁘든 만나든 자기랑 잘 맞는 사람이랑 예 그 여자친구를 사귀세요. 뭐 사귀고 거기 인제 만약에 집이 혼자 산다 그러면 제가 혼자 산다 그러면 그 월세를 내고 거기서 같이 사세요. 월세를 내고. 월세 아마 한 300불 400불 주면은 월세 방 하나 월세 할 수 있을걸요. 그럼 그쪽에도 그 사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같이 살고 그리고 인제 마음에 들면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친구로 지낼 수도 있겠고 마음에 인제 끝나면은 저는 인제 끝내고 또 다른 나라로 가세요. 가서 또 2-3 개월 또 살고 뭐 한국에 왔다가 일을 하셔야 된다면 한국에 가서 일하고 또 휴가를 내서 또 가서 예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결혼을 해 가지고 한국에 데려갈 생각을 하시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자들은 제가 느끼기에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그리고 의리 있게 그리고 서로가 원하는 거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대체로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잡아 놓은 물고기처럼 여자도 예 자기가 처음에는 좋아하는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했는데 예 그 사람이 이런 점이 좋은데 나머지도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그 좋아하는 부분을 뭐 밀어내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려니 그냥 결혼 안 하고 다니면서 사세요. 대신 필요한 건 뭐라 그랬죠 제가? 전제 조건이 경제력과 건강입니다. 경제력과 건강을 항상 좋게 유지하시고 다니면서 여자친구를 사귀세요. 결혼을 미국 사람들도 결혼 이제 잘 안 해요. 물론 보수적인 사람 보수적이다. 물론 그런 어떤 변화를 싫어하고 관계의 안정성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 특히 여자들은 그게 강한 것 같거든요. 안정적인 관계 그런 남녀의 성관계가 떠나서 그냥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물론 그 교육의 영향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 영향. 그래서 고거의 테두리를 바운더리를 정해 주고 그 바운더리에서 사는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제 점점 선진국일수록 결혼은 남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왜냐 페미니즘이 그 진보당을 점유하면서 법들이 많이 여자한테 굉장히 여자와 약자라고 된 사람들한테 대변한 사람들한테 보호해 주는 성향이 점점 좀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모든 법률들이 성인 남자에 대해서.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점점 이제 회의를 느끼는 사람 남자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어찌 됐든 남자의 경제력이 세거든요. 평균적으로 봐서 일자리도 뭐 같은 일자리라도 남자의 월급이 더 많고, 여자들이 아무리 그 노력을 해 가지고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주장하지만 동일할 수가 없거든요, 남녀의 그 노동이. 물론 사무직 같은 거야 모르겠지만, 사무직에서 컴퓨터 앞에서 두들기는 그건 모르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좀 코딩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컴퓨터에서 코딩하는 것도 남자들이 주도를 하죠, 주로. 그러면 뭐 주도하는 시니어나 매니저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점차 여자들이 왜 그 젊었을 때 돈을 벌어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가지고 다니는 거, 핸드백이나 뭐 이런 치장하는 데 돈을 다 쓰잖아요. 많이 쓰잖아요, 그거 아끼지 않고. 그건 뭐냐? 잘 예쁘게 보여서 능력 있는 남자를 알파남과 결혼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온몸을 다 줘가면서 그 알파남들이 모이는 파티에 가고, 거기 가서 또 하룻밤 남자들이 지내고 그런 게, 뭐 그걸 뭐 재밌어서도 가겠지만은, 그러다가 남자 하나 구하면은 고소득, 미국에서는 이제 6자리 소득이라 그러죠. 6디지, 10만 불 이상, 한국으로 따지면 1억 이상 받고, 집도 있고 뭐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네,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걸 목표로 하죠. 그래서 얼굴도 뜯어고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는 했으면 결국 남자들이, 예, 이혼을 할 때, 만약에 마음에 들어 나중에 이제 마음이 변하잖아요. 이혼을 할 때 완전히 출혈을 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죠. 그거를 보고 그리고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결혼을 안 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뉴저지 같은 경우도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녀가 동거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동거에서 나온 아이들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그 지원책들, 이런 것들이 결혼한 커플들과 동일하게 주게끔 돼 있어요. 바뀌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그 말은 즉슨 많은 그 남자 유권자들이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결혼으로 이혼을 할 때의 여러 가지 재산 분할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 차일드 서포트라죠. 아이들 수당, 아이들 뭐 양육비, 이런 거에 대한 그 강력한 어 출혈을 어떻게 법으로 발제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동거하는, 결혼이 아닌 상태도 결혼인 것과 같은 법적인 권리를 누리게끔 해 주자, 이런 차원으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미국의 이혼율이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는 진짜로 결혼을 다 하는데 거기서 이혼을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한국도 인제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출산율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결혼하게 되면 서로 법적인 이혼할 때 생기는 그 법적인 부담감들, 금전적인 부담감들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그 그리고 인제 그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해서 출산율이 낮아지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결혼을 안 하더라도 출산을 하게끔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원책, 뭐 한 가정 하나의 다동이 가족 이런 거 할 때도 결혼 커플만 주는 게 아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여자 중심으로 가게 되겠죠. 여자들이 아무리 아이들을 더 케어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러시라는 거예요. 예.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가서 2-3일 만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경험담을 보니까, 가서 상담하고, 가서 여자 보고,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 여자도 가정에 동남아시아는 또 돈을 줘야 되더라고요. 엄마 부모 찾아 가지고 돈 얼마 주고 또 그걸 합의하고 돈 주고 하고, 물론 뭐 잘 살 수도 있겠지만은 꼭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뭐 한 번 왔다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는 법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인데, 한국은 너무 그 도덕적인 거에 연연한다. 뭐 도덕적인 게 너무 연연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같은 거 봐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 결혼을 몇 번 하고도,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10대, 20대 애들이랑
밤을 보내도 대통령 하잖아요. 그리고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많은 사람 지지하고 그걸 부러워하는 남자들이 지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은 뭐 손 한 번 잡았다고 뭐 저기 뭐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협박하고 뭐 그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 뭐죠? 저기 감옥 가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제가 좋아하는 이성균 씨 같은 경우 그 마약 했는지 안 했는지도 불투명한데 경찰에 불려다니다가 결국 자살하고 미국에서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한국에서는 그런 잣대들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이제 좀 더 자유로워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어느 고려짝 때 이야기를 가지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우리 이게 이제 50대 중년이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할아버지죠. 영감탱이 뒷방 늙은인데 지금은 워낙 이제 젊어져 가지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제 결혼요. 저는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여행 다니면서 여자친구를 사귀세요. 사귀고 그러면은 내 나이는 60이 되고 이렇게 60대가 넘어가고 70이 되더라도 내 건강만 유지하면은 20대 여자친구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예. 예, 사귈 수 있어요. 뭐, 그거를, 뭐, 결혼을 굳이 해야 되나? 뭐, 결국은 남자의 경제력으로 여자를 바운드를 묶어놓는 건데, 물론 뭐, 물론 사랑이 싹터, 진짜 진정 사랑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돈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점점점 이제 극으로 달하고 있는 데가 이제 선진국들, 네, 선진국들이고 선진국 이제 여자들도 많이 돌아다녀요 동남아로. 그리고 거기 사는 남자들도 잘생겼거든요. 젊은 애들이 그게 뭐 약하고 술하고 이런 걸 막 해서 자기 관리가 안 돼서 뭐 30대 넘어가면 애들이 금방 팍싹 늙어버려 가지고 이제 애들이 막 이빨도 빠지고 그래서 볼떡하는 건데 20대 초반 남자애들은 잘생겼어요. 예, 꼬추도 크고 남자애들 꼬추도 큽니다. 꼬추도 크고 건강하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에 있는 여자들도 남미로 가서 이렇게 놀아요. 남자애들 사귀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나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 도덕주의에 빠지지 말자. 도덕주의에 빠지지 말고 뭐 어떤 분들은 여기 뭐그 결혼 뭐 이게 뭐 어디 베트남, 라오스 소개하면서 뭐 굉장히 뭐 자기는 도덕적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결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뭐 와 가지고 60대 70대 할아버지들이 20대랑 뭐 사귈라 그런다. 사귀면 어떻습니까? 예. 남자친구 있고 남편 있는 여자들만 주위 있는 사람들만 건드리지 않고 남의 상처만 안 주면 되는 거죠. 서로 재밌게 놀고 즐겁게 놀고 거기에 대해서 뭐 대가 치러 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근데 너무 그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런 것만 안 하면은 누구한테나 욕먹을 짓만 안 하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하시고 돈 많이 모으셔서 결혼보다는 인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제가 한번 정치에 대해서 트럼프 얘기가 나와서 정치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무슨 해죠? 2024년 무슨 해지? 2024년은 무슨 띠인가? 무슨 띠? 봄띠, 청룡의 갑진년이라 그러네요. 청룡해. 옛날 MBC 청룡이 생각납니다. 제가 옛날에 MBC 청룡의 팬이었거든요. 지금은 LG죠. LG가 이번에 우승했나요? LG, LG 트윈스가 이번에 우승했죠? 안 했나? 2023년 3년 뭐죠? 한국 시리즈? 한국 시리즈. 이게 여기서 끝난 거 보니까 LG가 이겼네요. 4대 LG가 우승했네. 결국 LG가 우승을 했군요. 어,
예, LG가 우승이군요. 예, 근데 청룡의 해라 그러네요. 올해가 내년이 2024년이 용띠. 용띠 아신 분들에게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시길. 용띠면은 12, 24, 12, 24, 48, 48세하고 60세. 그분 60세, 48세, 60세 되시는 분들이 해내요. 예. 좋은 일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 50대 이상의 형님들도 건강 잘 유지하셔서 또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하시고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너무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마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차오, 아디오스. 야, 이게 뭐지? 새해 인사는 스페인어로 뭘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스페인. 영어는 해피 뉴 이어죠. 펠리스 아뇨 누에보네요. 행복한 새해. 펠리스 아뇨. 아뇨면 해잖아요. 펠리스 행복한 해. 누에보는 새로운 새해. 행복한 새해네요. 그 말로 펠리스 아뇨 누에보. 예. 펠리스 아뇨 누에보. 프로스페로 아뇨 누에보. 새해 번창하세요 이러네요. 프로스페로. 영어로는 프로스펙트겠죠? 프로스펙트는 가망 있는 뭐 전망 있는 이런 거죠. 예. 두 마리로 마치겠습니다. 펠리스 아뇨 누에보. 프로스페로 아뇨 누에보.